자, 그러면은 역사만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숲의 든든한 기둥을 맡고 있는 역사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발표는 저희 역사반의 올해 첫 하반기 독서대화 책이었던 삼국유사 삼국사기입니다. 저희는 그날 독서대화에서 사람이 많은 장점을 활용해 최대 2명 대 3명으로 나눠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죠. 어느 것을 더 옳게 봐야 하는가 였는데 이날 토론이 인상 깊어서 공지제 발표 또한 이 책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발표를 저희들끼리만 발표하고 즐기는 것이 아닌 관객 여러분들까지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두 책의 비교와 저희 토론의 결론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대해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열어보시죠. 우선 삼국사기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1145년에 편찬되었습니다.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잡지 9권, 연표 3권, 열전 10권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문신이자 학자 출신이었던 김무식에 의해 써졌습니다. 당시 최고였던 중국의 역사사를 뛰어넘고자 제작되었고 중국에 있는 삼국의 역사 자료를 참고해 써졌다고 합니다. 주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흥망과 변천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합니다. 자, 다음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편찬된 뒤 약 100년 후인 고려 충렬왕 7년 1281년에 인각사에서 편찬되었습니다. 그 당시 승려로서 최고 직책이었던 책사셨던 이든 스님께서 지으셨죠. 삼국유사는 고대사, 불교, 신화와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삼국유사에서 유사란 남겨진 일을 답니다. 네, 이 삼국유사가 삼국의 설화, 신화, 전통을 그대로 담아내었다고 방금 얘기했는데요. 그 덕분에 그 당시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기 28권, 열전 10권, 지하 5권, 표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았고요. 저희 연극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저희 연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 이야기, 건국부터 멸망까지 담고 있는 이 특징을 이용해서 백제, 건국부터 멸망까지를 연극으로 담아보았고요. 다음 삼국유사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 특징을 살려서 신화에 불교가 들어오게 된 계기, 그리고 번성한 이야기, 결국 지게 되는 이야기까지를 연극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에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비류와 온조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몽의 다른 아들이었던 유리가 찾아왔고 주몽은 몹시 반기며 유리를 태자로 삼습니다. 그러자 온조와 비류는 훗날 자신들이 내쳐질 것을 염려해 고민 끝에 비류는 10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납니다. 형님, 이젠 그만 여기서 갈라집시다. 저는 마흔으로 갈 생각인데 형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나는 미초로 갈 생각이다. 미초는 바다가 있어서 물고기를 잡아팔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기도 편리하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형님. 그렇게 온조는 마한의 왕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전하고 작은 땅을 얻습니다. 저는 본래 고구려 왕자였는데 어쩌다가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 처지가 딱하구나. 여기 생리국에 아는 작은 땅을 줄 터니 여기에서 살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 자, 이제 여기에 나라를 세우자. 아참, 나라 이름은 어떤 것이 좋을까? 그렇지, 나와 함께 같이 따라온 10명의 신하들이 받든 나라. 십지가 좋겠구나.
비록 지금은 볼품없이 작은 나라지만 언젠가는 장차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온주왕의 백성들은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왕과 신하들은 밤낮 없이 군사들을 훈련시켜 하루가 다르게 나라의 틀을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말발과 낭낭이 이것을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십제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군. 당장 누르지 않으면 언제 오래된 건지 몰라. 지금이라도 코를 확실하게 눌러놓자. 깜짝하게 눌러버리자. 말발과 낭낭은 십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온주왕은 당황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이런 나라 데뷔했으니 방어의 투성을 다해라! 준비가 된 십제의 군사들은 어렵지 않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한편 온주의 형 비류는 나라를 세웠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신의 백성들을 십제로 보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온주는 비류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십제 이름을 얼마 뒤 백제로 바꿉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연극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 주몽의 아들 온조가 백제를 세우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집을 떠난 비료와 온조가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이야기는 삼국 사기의 특징 중 하나인 사실성이 높은 말 그대로 삼국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차돈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왕의 충신이었던 이차돈은 과연 무슨 일을 했길래 책에까지 기록된 것일까요?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신라의 불교를 전해준 것은 고구려의 승려 무코다였습니다. 근데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고 신라 23대 덕흥왕 때에 이릅니다. 덕흥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나의 꿈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양할 절을 짓는 것이오. 내 생각에는 지금이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듯한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아니되옵니다, 폐하. 나라의 재정이 풍족하지 못할 때 절을 짓는 것은 국고의 낭비이옵니다. 저를 지을 만한 돈이 있다면 차라리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드는 편이 나라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신하들이 불교가 널리 퍼지기 전이었던 시기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허나 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직책에 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나마 바쁜 틈틈이 부처님의 뜻을 배우고 닦는 것이 유일한 낙이니 나의 생각이 틀렸던 것인가? 왕은 모처럼 마음먹은 일이 신하들이 반대에 부딪히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신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차돈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22로 젊은 나이였는데 그가 왕의 뜻에 눈치채어 슬며시 다가가 말했습니다. 폐하, 소신이 듣기로 옛사람들은 미천한 농부에게도 그 계략을 물었다고 합니다. 소신이 미쳐나오나 감히 대왕께서 뜻하시는 바를 알고자 하옵니다. 어린 놈이 물러가라. 열가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신하의 절개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소신이 미쳐나오나 대왕께서 뜻을 이룰 방법 한 가지를 알아보자 합니다. 대왕께서 임금이 뜻하는 바를 잘못 전했다 하시면서 저의 목을 베신다면 많은 백성이 감히 대왕의 뜻을 어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왕은 한낱 애송이로만 생각한 젊은 신하가 자신의 속내를 알고 목숨에 던져 왕의 뜻을 이루고자 나간 사실에 감격스럽고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생각이 참 갸륵하구나. 허나 나는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닌데 내 어찌 죄없는 너를 죽이겠느냐? 말만 들어도 내게는 큰 위안이 되는구나. 소신이 죽어서 큰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면 부처님의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고 대왕께서 길이 편향하실 것이니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부디 소신의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은 꺾이지 않는 이차돈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퍼런 칼을 든 경사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임금과 신하 사이를 어지럽히고 왕명을 욕되게 하였으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저 잘목을 베라. 예! 그러나 당사자인 이차돈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은 담담한 어조로 하늘을 기원했습니다. 이 땅에 큰 가르침을 전하고자 저의 목숨을 바칩니다. 부디 대왕께서 불교를 크게 일으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번뜩이는 칼이 이차돈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차돈의 목에서는 붉은 피 대신 흰 피가 솟았습니다. 이렇게 이차돈의 사방이 깜깜해지며 땅이 흔들리는데
문득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포함한 2,000원의 친구들은 통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0원의 가족들은 좋은 털을 골라서 절을 짓고 이름을 자추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추사에서 돌을 닦으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이 같은 일들로 신라에는 불교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쿵왕은 절을 짓는 일에 착수하며 마침내 부인과 함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이차돈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네. 이차돈은 신라에 본격적으로 불교가 들어오게 된 것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이차돈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했기에 불교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련 스님께서는 역사만을 주로 다룬 삼국사기와 다르게 스님이셨던 만큼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쓰셨는데요. 특히 삼국의 불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써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백제 근초광 이야기입니다. 안 끝났어. 그 당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당시의 문화와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백제 근초광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강렬한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네, 그럼 강렬하게 바로 만나보시죠. 레디, 액션! 왕이다. 유명하게 존재하는 정치왕을 왕이 될 사람. 수영 모습이 아주 컸으며 신발을 남자는 듯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비교원과 달리 민초광은 백제의 땅을 넓히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먼저 나라 안으로 왕권을 강화했고 밖으로 마을에 정착한 뒤 중국으로 뻗어나갈 날을 손꼽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까지 나라를 넓히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우선이다. 여봐라, 당장 무너진 성을 수리하고 전쟁을 대비해 군사훈련 또한 게을리하지 말도록 해라. 네, 폐하. 큰 뜻을 펼칠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 중국에 있는 나라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예, 얼마 전 흉노족들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부족들 간의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진나라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뒤엉켜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고구려는 이 상황을 이용해 중국으로 치고 올라가 서안평화 낙랑군을 손에 넣고 지금은 대방과 선도까지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고구려는 고국 원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왕은 백제의 기름진 땅을 탐했습니다. 호시탐탐 백제를 노리던 고구려의 왕은 2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갔습니다. 기세 좋은 고구려는 단숨에 치앙성까지 쳐들어갔고 이에 백제의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고구려의 막강한 군단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먼저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 그댄 정녕 백제를 이끄는 신하가 맞는가? 싸워보기도 전에 무릎부터 꿇다니. 누구라도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했다가 이 칼에 물을 때릴 줄 아지. 칼이 수야, 당장 지름길로 가서 적들을 기습하도록 해라. 네 아버지. 자, 이 칼을 줄 터니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잠깐. 아니 고구려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이런 어쩌지? 아니, 넌 누구냐? 저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으나 실수로 말발굽에 상처를 내 왕의 말을 돌보던 자였으나 실수로 말발굽에 상처를 내 두려워 고구려로 도망갔었지요. 지금은 전쟁일이 끓는 몸이지만 차마 제 나라에 맞설 수 없어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리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군인들은 대부분 농사짓다 끌려 병먹은 사람들이니 지금 공격하시면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한번 사기에 말을 믿어보자. 자, 지금부터 적들을 기습하도록 해라! 고구려분들아, 물러나라!
와, 상의말이 알았어. 우리가 이겼다! 잘한다. 백제는 한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근초공항의 바람대로 중국까지 크게 뻗어나가며 당시 누구도 넘길 수 없었던 강대국으로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백제를 넓히려는 의지가 강했던 근초광은 그 강했던 의지만큼 백제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하였고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강렬한 느낌 느껴지셨나요? 네. 이렇듯 삼국사기에는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전쟁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네, 이번에는 백제의 전성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백제아들이 이렇게 강하기만 했을까요? 네, 그건 뒤에 나올 이야기들에서 확인해 주시죠. 다음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삼국 유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레디, 액션! 정보왕 때 일입니다. 한길이라는 마을에 희명이란 여자가 살았는데 그녀의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눈이 안 보여요. 아이고 이런 어찌할꼬. 희명은 답답한 나머지 다른 아이를 안고 분황사를 찾아갔습니다. 분황사 가던 북쪽 쪽에는 천수 가는 곳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희명이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부르며 정성껏 기도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제발 우리 아이의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관음보살님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천수 가는 모습이 바뀌어지는 덕분에 희명의 아이는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짧지만 강렬하고 좋으셨죠? 네. 걱정스러운 마음에 후다닥 끝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도 역사서인데 왜 이런 역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번 발표에서 탑3 안에 드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삼국유사에서 유사라는 뜻을 아셔야 합니다. 유사란 일을 사자를 써서 과거에 잊혀지거나 잃어버린 일을 후세에 전한다는 말이며 소홀히 다룬 것을 따로 기록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후세에 무언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런 스님께서는 처음에 삼국유사를 쓰실 때 기라는 항목을 잡고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란 실마리 기한 이자를 써서 말 그대로 기하지만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김부식은 확실하고 증거가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김부식의 성격만큼 이러한 옛 이야기책 같은 이야기는 널 생각조차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스님께서 정성들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신 이 삼국유사에 담긴 이야기들이 고조선, 리만조선, 낙랑국, 북대방, 남대방, 가야를 비롯한 한국의 고대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저 실마리가 되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삼국 유사의 이야기는 유치하고 허무맹랑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련 스님은 유사의 뜻 그대로 저희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 또한 저희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고 역사라 해도 그 진정한 뜻을 알고 있다면 반박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은 백제의 끝을 알리는 의자랑의 스토리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의자왕은 부왕의 첫째 아들로 641년 즉위했습니다. 워낙 성품이 바르고 인성이 뛰어나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 힘쓴 결과 신라의 성 중 40개의 성을 차지했습니다. 위대한 백제의 군들이여, 우리는 근초왕 시절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신라에게 당했던 일들을 되갚아주자. 진격하라. 야. 백제군들이여, 우리가 냈다. 와! 이렇게 의자왕의 군대는 계속 승리를 얻었고 의기양양하게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왕은 궁으로 돌아온 후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실컷 마시고 놀아라. 하하하하. 나는 천하의 왕이다. 폐하, 이렇게 놀고 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흥할수록 백성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서 감히 나의 정치를 평가하다니. 여봐라, 당장 이 놈을 감옥에 잡아넣어라. 폐하, 곧 전쟁이 날 것입니다. 흥,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전쟁이란 말이냐? 듣기 싫다. 꺼져라. 이렇게 의자왕이 폭군 정치를 실시하자 간신들은 하나둘 떠나고 충신들은 하나둘 떠나고 간신들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간신들은 어떻게든 왕의 비위를 맞추며 왕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정부의 중요 자리를 하나둘 차지하였습니다. 폐하 이거 받으시고 천년만년 무공하소서. 아니, 이것은 황금 5근이 아니냐? 고맙구나. 너를 오늘부로 사공부 장관으로 임명하노라. 감사합니다. 폐하 글자는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왕이 더 이상 나라를 돌보지 않자 백제에는 이상한 소문과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갑자기 죽고 수도의 우물물이 피처럼 빨개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궁에 귀신이 나타났고 귀신은 백제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만 남긴 후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런 망측한 일이 있다니. 여봐라, 당장 귀신이 사라진 땅속을 파보아라. 예. 폐하, 땅을 파보니 웬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사옵니다. 가서 무당을 불러오라. 예. 이것이 정녕 무슨 뜻이란 말이냐? 보름달은 꽉 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울 것이고 신라인 조승달은 계속 흥할 것이란 뜻이옵니다. 아니, 감히 백제의 멸망을 이야기하다니. 이것은 나와 나의 선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을 베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살려주십시오, 폐하! 의장은 이렇게 무당 한 명을 죽인 후 또 다른 무당을 불러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라. 폐하, 백제는 보름달인 만큼 계속해서 흥할 것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다 라는 뜻이옵니다. 하하하하. 그대야말로 시대의 참 무당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마. 감사합니다. 폐하. 또 다른 무당은 죽는 것이 무서워 의장이 기회를 맞추며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의장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딱 들어마자 백지는 기르기 시작했고 결국 당나라와 신라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안 돼! 백제가 멸망하다니! 무당의 말을 들을걸! 이재왕도 처음에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왕이었지만 신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기고만장해서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삼국사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왕이 감시자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막 왕들의 장점만 쓰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왕권이 지나치게 권력화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에서 보셨듯 김부식은 이 의자왕이 어리석고 방탕한 면까지도 사실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백제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백제는 멸망했지만 저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봅시다. 네, 다음 이야기는 불교를 크게 번성하게 만든 자장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불교를 번성하게 하였을까요? 자장, 지금 만나러 가시죠. 레디, 액션! 옛날 신라에는 자장이라는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자장은 부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그 덕에 백성들 가운데 19은 부처를 받들었고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장은 강릉에 수다사라는 절을 짓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장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를 대동정에서 만나리라. 거기 누구 없느냐? 대성적으로 가야겠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다 해진 옷을 걸친 남자가 죽은 강아지를 낳은 삼태기를 메고 와서 말했습니다. 자장을 만나러 왔다.
그대는 뉘신데 감히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오. 당장 자장이 안 나기나 해라. 이런 미치광이를 봤나? 썩 꺼지지 못할까? 돌아가리로다 돌아가리로다. 나물 없인 여기는 자가 어찌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남자는 온몸에서 빛을 내뿜으며 남쪽 산마루로 사라져갔습니다. 제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자장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러한 남자 와서 이런 있었습니다. 나를 데리러 문수보살이로구나. 스승님! 자장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장이 살아서 세운 탑과 절은 모두 10여 군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장은 널리 부처의 법을 알리고 불교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아름답게 꽃피는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장 덕분에 신라의 불교가 아름답게 꽃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목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이차돈이 신라에 들어와 있던 불교의 문을 열었다면 자장은 그 문을 통해 꽃과 나비를 내보낸 셈이죠. 하지만 꽃은 언젠가 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활짝 꽃피던 불교도 결국 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불교 폐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러 가시죠. 레디 액션! 신라의 멸망 원인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납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주로 신라의 멸망 원인을 불교와 연관시켜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불교의 사회 경제적인 폐해라든가 승려의 사치와 타락 등이 신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며 이를 불교 폐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 초기의 성리학자들은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곧 신라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불교 망국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왕조 때 더욱 강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교를 믿던 이들의 시대인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완전히 믿을 이야기는 못되지만 불교 폐해론, 불교 망국론이라는 설이 돌았다는 것을 보면 어딘가 의심을 해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힘이 너무나 커지면서 막대한 힘을 가지게 된 몇몇 이들이 방탕과 사치를 일삼고 흔히 타락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부와 권력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신라에게 큰 뜻과 정신적 안정을 주었지만 마침내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불교. 이 또한 깊이가 있기에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라인들에게 불교는 어떤 존재였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며 이 연극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관의 연극이었습니다. 봐도 웃기네. 여러분! 저희의 연극은 끝났지만 저희의 발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요. 끝인 줄 아셨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고 가셔야죠. 많이 힘드시고 지루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발표를 이를 갈고 준비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가졌었던 의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중 어느 것을 더 옳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지을 때가 왔습니다. 참 길었죠? 저희는 이 결론을 알아가기 위해 소관문과 독서대화, 토론 등을 진행하며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마침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앞서 보신 연극에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장점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혹시 이 책의 장단점을 아시겠나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의 장점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삼국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삼국의 역사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중국의 역사사를 뛰어넘겠다는 포부로 사기를 쓰게 되면서 중국의 역사 자료를 가져다 써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삼국유사는 우리나라의 설화, 역사, 전통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역사를 알 수 있는 데는 삼국사기가 탁월하지만 그 당시 인식과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아는 데는 삼국유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님을 쓰신 만큼 종교적인 문제와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점이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설화와 전통을 알려준다 하지만 설화와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역사서보다는 이야기책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단점들 중 특히 단점들이 저희가 이 책의 인상이나 이해를 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해
저희가 그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삼국유사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모두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삼국사기는 어땠을까요? 저희 역사관이 삼국사기를 읽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이유 없이 무엇이 더 좋으냐고 물으면 삼국유사라 답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삼국유사가 더 재밌어서, 더 담겨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삼국사기가 중국의 자료를 참고해 왜곡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5명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무식이 친중파이고 중국의 역사서를 가져다 쓴 게 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가로 이야기를 해본 결과 겨우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자면 저희는 우선 지금 삼국사기와 김부식을 싫어하는 이유가 김부식이 중국의 역사서를 가져다 써서가 아닌 지금의 외교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국의 역사서를 참고한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땅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자료 또한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것만이 아닌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더 뛰어난 중국의 자료를 썼기에 지금의 풍부하고 좋은 삼국사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김부식이 앞에서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이야기 자체를 넣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기록을 통해서 삼국사기가 써졌다 해도 그가 정말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다면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만큼 정확한 정보들을 골라서 쓸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단점들을 극복해내었습니다. 이 책들은 어찌되었던 정말 훌륭한 책이고 꼭 필요한 책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의 결론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중 어느 것을 더 옳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찾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분들이 저희가 결론을 두 책 다 옳게 봅시다. 라고 낼 거라는 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두 책 중 하나를 고를 생각 없이 이 토론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두 책의 다른 매력을 저마다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면 너무 식상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중요시 여기며 한 번 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지으시는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3초간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쓰시기 전 국사, 한국사를 하면서 삼국사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삼국유사를 써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두 책은 서로 부딪히는 책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스님은 애초에 뭐가 옳다 틀리다라고 결론을 내기 위해 이 책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도 이한 스님께서 그런 의도로 쓰신 책이 아닌데 굳이 두 책 중 결판을 지으려는 어리석다면 어리석을 수 있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한 스님은 애초에 뭐가 옳다 틀리다라고 결론을 위해 이 책을 쓰신 것이 아니니 저희도 처음부터 결판을 지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의 이 모든 상황을 짐작하시고 이러한 경험을 안겨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희동 선생님이십니다. 아직 박수 타임이 아닙니다.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두 책 다 삼국의 이야기인데 왜 두 책 다 필독서에 넣으셨을까? 하지만 이 두 책을 읽고 비교해보니 그 답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희동 선생님께서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죠? 정말 이런 상황까지 짐작하시고 대단하신 희동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할까지 많은 실험과 일들이 있지만 답을 찾고 나니 저희는 무의미한 일을 했다고 역사는 말해줍니다. 하지만 과연 저희가 정말 무의미한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저희가 거쳐온 과정과 저희의 노력들이 이러한 결실을 맺어주며 저희가 쏟아부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저희의 1년 과정을 두 책으로 간접 체험하셨으니 잘 아시겠죠? 네.
그럼 저의 길고 길었던 발표 이제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책 속의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반의 윤설민, 불준, 문수. 손수연. 이인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다. 작가님, 각본이 너무 좋습니다. 하시셨잖아요. 네. 결론이 더 좋았어요. 아이고 진짜. 너무 잘했다.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